혹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턱 막힌다면 당신은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 부산에서 40년 넘게 심장내과 진료를 해온 김영도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준비된 만큼 살아납니다. 심장마비요? 갑자기 쓰러져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분, 길게는 30분까지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소중한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단 7단계 생존법, 의학 지식 없어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응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황금 설정법도 공개됩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정보가 도움이 될 거라 느껴지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생명을 지키는 진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은요, 갑자기 멈추기 전에 꼭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하든가요?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72세 박어르신이 오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그날은 얼굴이 많이 달라 보이더군요. 선생님, 그날은 TV 보는데 가슴이 묵직하게 눌리더라고요. 처음엔 체한 줄 알았어요. 그냥 소화제 먹으려고 했죠. 그게 아주 위험한 판단입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가슴을 꽉 누르는 듯한 통증, 왼쪽 팔이나 어깨, 턱, 목까지 퍼지는 느낌, 차가운 식은땀, 속 울렁거림, 호흡 곤란, 이런 게 오면 그땐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날 박 어르신도 소화제 꺼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어지러워서 그대로 주저앉았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며칠 전에 제 유튜브를 보셨다더군요. 선생님 말씀 생각나서 그냥 딱 멈추고 앉았어요. 그게 생명을 지킨 결정이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펌프에 고장이 생긴 상태에서 무리하면 터지거나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단계는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한 느낌이 오면 무조건 멈추기. 뭐든 하고 있던 일 다 멈추고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안전한 자리를 찾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도 멈춰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면 즉시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멈춰야 해요. 운동 중이라면 당연히 바로 멈추고 숨을 고르셔야죠.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쓰러지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몸이 아니라 살아있으라는 경고입니다. 그때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면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있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 이분들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그냥 숨차고 피곤하거나 메스껍고 어지럽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멈추세요. 그 순간의 정지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선생님, 가슴이 좀 아파서 그냥 아스피린 하나 먹었어요. 이럴 땐 저는 꼭 되묻습니다. 그 아스피린 원래 드시던 건가요? 아니면 남편 약인가요? 심장약은 먹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경남 진해에 사시는 75세 한용수 어르신. 이분은 협심증 진단을 받고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평소에 가지고 다니셨어요.
어느 날 빨래 널다가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더래요. 그 순간 그분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5분 기다렸죠. 이게 정석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으로 가는 피를 열어주는 약입니다. 혀 밑에 넣으면 1, 2분 만에 효과가 나타나죠.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새알을 한꺼번에 삼켜버리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혈압이 확 떨어지면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평소에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이때는 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흡수가 빠릅니다. 아스피린은 피를 묽게 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평소에 안 드시던 분들은 절대 아스피린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위궤양이 있거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이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의 약, 가족약을 빌려서 드시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은 시간 벌이입니다. 심장마비를 멈추는 게 아니라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셨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 바로 이어서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한용수 어르신도 니트로글리세린을 2번까지 복용하고도 통증이 가시지 않자 곧바로 119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병원에 빨리 도착했고 심장 근육 손상도 거의 없이 무사히 회복하셨죠. 심장마비가 의심된다면 1. 평소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정확히 복용하고 2. 없다면 절대 함부로 약을 먹지 마시고 3. 바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 복용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릴게요. 바로 119 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하세요. 좀 더 지켜보자.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골든타임을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울산에 사시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날도 혼자 계셨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참으셨어요. 30분 가까이 TV 보면서 그냥 기다리셨죠. 결국 통증이 더 심해지고 식은땀이 쏟아지자 그제야 119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병원 도착까지 20분, 시술까지 30분, 결국 심장 근육 일부가 죽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빨리 전화했으면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심장마비는 90분 안에 혈관을 뚫어야 심장 조직이 죽지 않습니다. 한번 죽은 심장 근육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전화해야 할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간결하게, 정확하게. 전화를 받는 구급대원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혼자 있고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 통증 있고 숨이 가쁩니다. 주소는 땡땡구 땡땡동 땡땡번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뭐가 아프세요? 이런 걸 하나하나 묻는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먼저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화는 절대 끊지 마세요. 계속 연결한 상태로 구급대원의 질문에 답하세요. 예를 들어 나이, 성별,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유무, 지금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숨은 잘 쉬어지는지. 이게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머릿속이 하얘져서 말문이 막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미리 이 순서대로 외워두셔야 진짜 위기 상황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
꼭 확인해 두셔야 해요. 119와 연결 도중에 전화가 꺼지면 위치 추적도 어렵고 다시 연락도 안 됩니다.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119 전화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무조건 약 먹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119에 전화를 하셨다면 이제 바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문을 여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생사를 가르기도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4세 최한수 어르신. 혼자 계시다가 저녁 식사 후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대요. 다행히 평소에 심장질환 교육을 잘 들으신 분이라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고 119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직후에 문을 열어두셨대요. 불과 2분 후에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이미 열려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죠. 이 상황에서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요? 문을 부수느라 5분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심정지 상황에서 그 5분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세요. 도둑 들어오면 어쩌냐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은 도둑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이 달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관문과 대문을 모두 열어두세요. 그리고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나 고양이는 다른 방에 잠시 격리해 주세요. 구급대원이 들어왔을 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락을 쓰신다면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알려두세요. 아니면 냉장고나 현관 근처에 비상연락처랑 비밀번호를 메모지로 붙여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환자분이 의식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됐는데 냉장고에 붙은 비상연락처 덕분에 구급대원이 가족과 바로 연결돼서 큰 도움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일수록 평소 준비가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연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열쇠는 문 안쪽에 꽂아두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갈 수 없게 되거든요. 자, 신고도 했고 문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몸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살기 좋은 자세로 버티는 것. 말이 쉽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 이걸 놓칩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땐 어디에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조차 헷갈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6세 김순자 여사님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경남 김해에 사시고 혼자 사세요. 그날도 심장 통증이 왔고 다행히 119 신고까지는 하셨습니다. 문도 열어두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통증이 시작됐고 변기 위에 그대로 앉아서 10분 넘게 버티신 거예요. 결국 거기서 실신하셨고 그 과정에서 넘어져 턱을 다치셨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떤 자세로 있느냐가 생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세 하나로 뇌에 가는 산소량이 바뀌고 심장에 가는 부담도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좋은 건 바닥이나 소파에 편안히 기대어 눕는 자세입니다. 다리는 살짝 구부리고 무릎 아래 쿠션이나 베개를 받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 쪽에 몰린 혈액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오고 혈압이 안정되면서 심장이 덜 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자세도 있습니다. 첫째, 엎드리는 자세. 호흡이 더 힘들어지고 심장에도 압박이 갑니다. 둘째,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것. 예를 들어 계단 위, 의자 끝,
탁자 모서리 같은 곳이요. 실신했을 때 떨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셋째, 목과 가슴을 조이는 옷을 그대로 두는 것. 넥타이, 브래지어, 벨트 이런 건 풀어주세요. 호흡과 혈액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온 유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몸이 급격히 차가워질 수 있어요. 이불이나 담요로 몸을 덮되 너무 무거운 건 피하시고 특히 어깨와 가슴, 배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다시 김순자 여사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분 화장실에서 쓰러진 다음엔 정말 큰 후회를 하셨어요. 그냥 거실 소파에 앉을 걸 그게 그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맞습니다. 아무도 그걸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당신 곁에 누가 있느냐 혹은 누구라도 부를 수 있느냐입니다. 심장은 잠깐 쉴 수 있어도 당신의 마음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다시 뛸 수 있으니까요. 몸을 눕히고 호흡을 가다듬었다면 이제 다음으로 필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 순간 곁에 누가 있느냐가 마음을 살립니다. 119에 신고한 뒤라면 이제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2단계를 그냥 넘기세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누군가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하는 건 그 자체로 생명을 붙잡는 일입니다. 몇 달 전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최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부인께서 친정에 가신 날 밤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시작됐대요. 다행히 119에 신고는 하셨지만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숨이 가빠지면서 두려움이 몰려오더랍니다. 그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은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그 아주머니가 문이 열린 집 안으로 들어와 손을 꼭 잡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같이 있어 주셨답니다. 박 어르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진정됐어요.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 그게 심장에도 호흡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릴 거. 첫째, 연락은 한두 명만. 너무 많은 사람에게 전화하면 오히려 정신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간단히 지금 가슴이 아프고 119 불렀어요. 집으로 와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휴대폰 비상 연락처를 평소에 설정해 두세요. 아들, 딸 이런 식으로 저장하지 마시고 긴급 연락처 1, 긴급 연락처 2처럼 표시해 두시면 구급대원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냉장고나 현관 근처에 응급 연락처 메모를 붙여두는 것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의식이 없을 때 그것 하나가 구급대원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화는 짧고 명확하게. 그 순간엔 체력도 아껴야 하고 말도 더듬게 되니까요. 혼자 있을 땐 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는 연결선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지고 심장이 덜 뛰고 무서움이 조금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평정심이 바로 살아남는 힘이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 당신은 혼자 있고 가슴은 조여오고 숨은 턱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119는 불렀고 문도 열어뒀고 몸도 안정된 자세로 눕혀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숨을 어떻게 쉬느냐가 당신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심장은 지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해 산소가 몸 전체에 잘 퍼지지 않는 상태죠.
이럴 땐 당신의 호흡이 심장을 대신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허둥대거나 얕은 숨만 계속 내쉬다가 의식을 잃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호흡법을 한 번도 놓치지 말고 따라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6초 동안 입으로 길게 아주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4-6 호흡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흡법은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불필요하게 올라간 혈압을 안정시키고 무너질 뻔한 호흡 리듬을 다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가슴이 아니라 배가 움직이도록 복식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 손을 배 위에 얹어보세요. 들이쉴 때 손이 살짝 올라가고 내쉴 때 내려가는 게 느껴지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순한 호흡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산소량을 유지시켜주고 뇌를 맑게 하고 의식을 붙잡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몸을 더 이상 쓰지 마세요. 걷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행동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물을 마시지 마세요. 목이 마르더라도 꾹 참으세요. 혹시 의식을 잃었을 때 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기침요법. 인터넷에서 떠도는 강하게 기침하면 심장이 되살아난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심장이 더 무리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천천히 깊게 반복적으로 숨 쉬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세요. 숨이 잘 쉬어지나? 머리가 맑은가? 의식이 또렷한가? 이 자가 점검은 당신의 뇌를 깨우고 심장과 연결된 모든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느껴지는 감각, 모든 걸 천천히 받아들이며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숨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당신을 살리는 유일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당신 자신은 물론 부모님, 형제, 자매, 배우자, 친구,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족 단톡방에, 친구에게, 이웃에게 한 번씩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겐 생명을 이어주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함께 쌓이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영상이 닿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소중한 일입니다. 아프지 마시고 외롭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